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엔트로피 개념을 알아볼게요. 먼저 정보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놀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사건 발생 확률이 낮을수록 우리는 더 놀라겠죠? 즉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일수록 정보량이 높은 거예요. 이 정보량을 계산하는 정확한 공식이 있는데요. X라는 사건에 대한 정보량 계산 공식은 로그 2의 px분의 1이라고 쓰죠. 이때 px는 x가 발생할 확률이죠. 이 공식에서 로그의 밑수가 2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골목을 지나가는데 맨날 고양이를 봅니다. 4일 전에도, 3일 전에도, 이틀 전에도, 어제도 고양이를 봤어요. 그럼 오늘 그 골목을 지나갈 때 우린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양이를 또 만나겠네?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강아지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공식에 대입해 고양이와 강아지에 대한 정보량을 계산해 볼까요? 고양이 정보량은 로그 2의 4분의 5이고 강아지에 대한 정보량은 로그 2의 5죠. 보시다시피 강아지의 정보량이 고양이보다 훨씬 크죠. 드물게 나타나는 사건이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네 하면서 우리한테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엔트로피는 이 정보량의 평균값입니다. 즉 어떤 사건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놀라는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사건 X에 대한 엔트로피는 HX로 표현하고요. 공식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량에 대해 각각 확률을 다 곱해서 전체를 합한 겁니다. 이 공식에 맞춰 골목 사건 엔트로피를 계산해보면 고양이를 만날 확률에 고양이가 주는 정보량 더하기 강아지를 만날 확률에 강아지가 주는 정보량이 되겠죠? 0.72 정도의 엔트로피 값이 나오네요. 만약 고양이 4번, 강아지 1번이 아니라 전부 고양이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사건은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계산해보면 역시 엔트로피 값이 0이 나오죠. 이런 엔트로피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먼저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모든 게 예측 가능한 경우 0이니까요. 두 번째로 데이터 순서가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확률값을 활용하니까 고양이가 먼저 나오든 강아지가 먼저 나오든 빈도수가 같으면 계산 결과값은 똑같죠. 또 확률값 P가 유니폼 그래프가 아닐수록 엔트로피 값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머니에 여러 가지 색의 공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 다른 색이네요. 각 공이 뽑힐 확률은 10분의 1로 똑같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눈을 감고 공을 마구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뭐가 뽑힐지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 즉 엔트로피가 매우 높은 겁니다. 결합 엔트로피 개념도 볼까요? 결합 엔트로피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결합되었을 때 엔트로피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사건 A와 사건 B가 있을 때 결합 엔트로피 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A 사건에서의 특정 경우의 수와 B 사건에서의 특정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로그 2의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예시로 설명을 들으면 더 와닿을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 A는 내일 날씨예요. 날씨가 추울 수도 따뜻할 수도 더울 수도 있죠. 두 번째 사건 B는 내일 신을 신발입니다. 운동화랑 샌들이 있어요. 내일 추울 때 운동화 신을 확률은 0.5, 내일 따뜻할 때 운동화 신을 확률은 0.1 이런 식으로 확률값이 다 있다고 합시다. 전체 합은 1.0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의 결합 엔트로피 값을 계산해 볼까요? 추운 날씨에 운동화를 신을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같은 확률분의 1 더하기 따뜻한 날씨에 운동화를 신을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같은 확률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더합니다. 그래서 로그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약 1.96이 나오네요. 이 결합 엔트로피 값의 특징은 각 사건 엔트로피 값을 계산해서 더한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건 A, 날씨의 엔트로피 값을 계산해보면 1.485가 나와요. 사건 B, 신발의 엔트로피 값을 계산해보면 0.881이 나오네요. 그러면 사건 A의 엔트로피와 사건 B의 엔트로피의 합은 2.37 정도겠죠? 아까 두 사건의 결합 엔트로피 값인 1.96보다 큽니다. 그리고 만약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적인 경우 결합 엔트로피 값과 두 사건의 엔트로피 값의 합이 같아집니다.
왜냐면 두 사건이 독립적이면 사건 A와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되잖아요. 이걸 엔트로피 공식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결합 엔트로피 값과 각 사건 엔트로피 값의 합이 같아지는 거죠. 다음으로 조건부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사건 A가 주어졌을 때 사건 B의 불확실성을 계산하는 거죠. H 가로 열고 B 바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공식은 이렇게 A에서 특정 경우가 일어날 확률에 A의 경우에 따라 B가 발생할 엔트로피 값을 곱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부분을 정리하면 A에 따라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해당 확률분의 1이 되겠죠? 한 번 더 정리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분의 A가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조건부 엔트로피의 특징은 HB 바 A와 HA 바 B의 값이 같지 않다는 거죠. HA 바 B도 계산해 볼까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분의 B가 일어날 확률이 나옵니다. 다르죠? 재밌는 건 A와 B의 결합 엔트로피 값이 각 사건의 조건부 엔트로피 값에 각 사건의 엔트로피 값을 합한 것과 항상 같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증명해 볼까요? 먼저 A와 B의 결합 엔트로피는 앞에서 계산했듯 마이너스 두 사건의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두 사건의 확률이었죠. 이걸 조금 바꿔서 두 사건의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로 표현해도 똑같죠. 그럼 로그니까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앞부분은 결국 조건부 엔트로피 HA 바 B와 같고 뒷부분은 B의 엔트로피로 표현해도 되겠네요. 아까 조건부 확률로 바뀌는 부분에서 PA 바 B 말고 PB 바 A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B 대신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이번엔 A가 일어났을 때 B의 엔트로피 더하기 A의 엔트로피로 표현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사건의 결합 엔트로피는 조건부 엔트로피와 해당 사건의 엔트로피 합과 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시그마 사용해서 계산하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조건부 엔트로피 계산은 적분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 정보량이라는 개념도 알아봅시다. 사건 A가 사건 B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량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사건 A만 봤을 때 불확실성 정도에 비해 사건 B를 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 불확실성 정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측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무 정보가 없을 땐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다닐지 안 다닐지 매우 불확실해요. 엔트로피가 높죠. 그런데 비가 온다는 정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다닐 확률이 엄청 늘겠죠? 불확실성이 줄었죠. 이렇게 사건 B를 모르고 있을 때 사건 A에 대한 엔트로피 값과 사건 B를 알게 되었을 때 사건 A의 엔트로피 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게 상호 정보량입니다. I, A, B라고 쓰고요. A의 순수 엔트로피 값에서 사건 B를 알고 있을 때 사건 A의 조건부 엔트로피 값을 빼는 거죠. 풀어서 보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되죠. 이 상호 정보량의 특징은 시메트릭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IAB나 IBA나 같다는 거죠. 계산해서 증명해보면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죠. 또 절대 0 미만 값이 나올 수 없고요. 만약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적이라면 PA, B가 PA 곱하기 PB가 되기 때문에 로그 부분이 0이 되면서 전체 값이 언제나 0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엔트로피 정리 끝!